네, 안녕하세요. 아름입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하고 일본 뉴스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중국은 삼엽댐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결국 중앙공산당 뉴스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면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폭우로 산엽댐이 정말 이제까지는 잘 막았다 하는 그런 식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결국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100년에 한 번 있는 홍수 때문에 이 산엽댐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삼엽댐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번 폭우는 어떤 상태에 이르렀느냐면 지금 삼엽댐에서 계속 댐에서 물을 계속 방류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하류에 있는 많은 성들, 8개 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8개 성 약 4천만 명 정도가 지금 피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면이 이 강의 수면, 장강, 양쯔강이죠. 양쯔강의 수면이 도로보다 훨씬 높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범람도 보통 범람이 아니고 홍수도 보통 홍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세계 최대의 댐, 이 너무나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뮬레이션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보면 우선 삼엽댐 전체가 붕괴를 한다면 이건 아주 최악의 시뮬레이션이죠. 네,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그 저축량의 물이 수백억 박미터가 되기 때문에 양수량이 시속 100km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100km 10시간 정도에는 우한에 들어오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24시간 뒤에는 뭐 남경까지 이른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상하이까지 이르게 되면 뭐 상하이가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네, 굉장히 큰 도시인데 여기까지 이제 이르게 되면 상당히 심각해지는 것이다. 이어지기 전에 이미 삼엽댐은 굉장히 위험한 댐이니까 지으면 안 된다라는 다수의 세우게 되면 12가지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2가지 중에 이미 11가지가 적중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이제 기상 변화인데요. 이 댐이 있음으로 인해서 상류에는 지진과 하류에도 지진, 그 다음에 가뭄, 그 다음에 이상 기온으로 온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중에 11가지가 막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마지막 12가지가 이제 어떤 건지 참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7월 17일 오늘 현재 일본에서 보는 일기예보를 보면 이 양쯔강을 그대로 갖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장마전선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장마전선이 이렇게 강 모양을 따라 갈 수가 있나요? 꼭 매어 달린 것 같네요, 중국에. 그리고 일본에도 이 장마전선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 피해가 있었죠. 네, 일본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8월 15일 전후로 해서 우리는 광복절인데 일본에서는 휴가가 시작이 됩니다. 일본의 여름 휴가는 많으면 2주, 짧게는 일주일 이렇게 되는데 그때 고투 어디라고 하는 적극적인 휴가철을 장려하는 캠페인이 시작이 됩니다. 네, 다음 주 22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고투 도쿄라든지 고투 나가시마 또는 고투 후쿠오카 뭐 이렇게 자기네 지역 이름을 넣나 봐요. 그래서 여행 캠페인인데요. 네, 토라베르 캠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도쿄를 거기서 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재생 장관님께서는 도쿄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도쿄에서는 일단 놀러 오시는 분이 다른 지역에서 놀러 오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쿄에서 또 나가시는 분은 상관은 없는데 가족들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제 날짜로 16일 날짜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지금 사진에 보시는 거는 참의원, 참의원 예산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제 일본에서는 이거를 이제 NHK에서 방송을 해줘요. 여기 동경대학교 선단과학기술연구소의 교수님께서 나오셨어요. 예, 고다마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지금 도쿄가 달입니다. 다음 주에는 뉴욕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피센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진앙지 또는 진원지라고 하는 영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분이 지금 실질적인 데이터를 갖고 나오시는데 달입니다. 다음 주 이 도쿄가 지금 600명, 뭐 400명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도쿄시가 뉴욕시처럼 냉동 시신차가 필요할 정도의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 제1파, 제2파 때에 있었던 무증상 때 무증상 증상자분들은 자기가 증상이 없으니까 마스크를 안 한다든가 열이 없으니까 자각 증상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일본 분들은 지금 여기도 나와지면 도쿄가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뭐냐면 도쿄 안에 신주쿠라든지 이케부쿠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환락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긴자라든지 술 마시고 그런 클럽 같은 데도 많은 데인데 거기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연구를 하셨죠. 처음에 1파가 왔을 때 유전자 게놈을 진행을 했을 때 거기 1파는 우한 폐렴 우한에서 나오는 그 유전자였다. 근데 두 번째는 우한 폐렴에서 어느 쪽으로 갔느냐면 이탈리아 아메리카형으로 변했다. 네, 유전자가 변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도쿄 일본식
또는 사이타마형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그래서 이게 계속되면 다음 주에는 정말 뉴욕시와 같이 희생자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된다. 지금은 우선 비상체제로 한 명 책임자를 놓고 빨리빨리 그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검사 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간절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다음 주에는 이렇게 뉴욕과 같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과 그다음에 중국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한국은 어찌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아직 비 피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소라 중국과 일본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음을 지금 뉴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